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 입수분 대표 최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안 써도 되겠죠? 봄이 좀 온 것 같죠? 제가 좀 토요일날 이럴 때 설명하면 오시는 봄을 친구이 중학교 3학년, 올해 3학년 되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혹시 초등학교 있습니까?
형제. 아, 형제. 몇 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 중학교. 저도 6학년 중학교 3학년. 아, 어쨌든 다 중학생이신 거죠? 오늘 이렇게 어떤 설명이라고 알고 들어보셨습니까? 거리. 막 일방적으로 저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좀 대화하면서 큰 데가 아니니까. 입시를 살짝 좀 알아볼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입시를 지금 알아서 실제 고3 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대체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좀 먼 미래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지만 옆집 엄마도 가고 또 왠지 가야 될 것 같고 이래서 다니실 거라고 생각해 보시죠. 살짝 입시하면 긴장되는데 긴장을 풀기 위해서 몇 가지 다른 얘기 해봅시다. 뭐 말하냐면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입시와 연관된 활자가 됐든 언어가 됐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정보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는 되게 중요한 인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어머님들은 설명회를 들을 때는 뭔가 좀 느낌이 있고 뭐 깨우침이 있는 것 같은데 하루 지나면 아마 남아있는 게 별로 없죠. 또 들으면 또 뭔가 좀 아는 것 같고 왜 그럴까? 입시를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옛날 우리들이 주입식 교육 받으면서 막 암기하고 이런 걸 이해해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입시와 연관된 텍스트가 뿌려진다면 그 텍스트를 어떻게 내 걸로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고 그 인식의 과정 자체가 대충 뭐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마지막이 이제 창안이라고 하는 건데 이 텍스트를 컨텍스트로 재해석해서 최종적으로는 내 아이와 입시 제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중 학교 급식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급식 같죠? 이것도 급식. 이건 어때요? 3번은 아닌 것 같죠? 4번은 역시 급식 같죠? 근데 정답은 하나 있겠죠, 그렇죠? 아닌 것은 뭘까요? 정답은 모두 학교 급식이다 라는 거죠. 이게 학교 급식이 맞아요. 이건 어느 학교 급식일까요? 민족사관고등학교 학교 그 개혁 학교 여는 날은 뭐라 하죠? 개교기념일 날 나오는 특식이에요. 찾아보세요. 민족사관고등학교 급식은 나와요. 항상 나와요. 항상 나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을까요? 사실 급식의 모습을 보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물들이 어떻습니까? 좀 다르고 이 중에는 일반고 급식도 있고 과고 급식도 있고 지역 자사고 급식도 있고 전국 자사고 급식도 있어요. 왜 이런 급식을 제가 물어봤을까? 의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것은 다 지금 텍스트예요. 이걸 콘텍스트 자기화해보라는 거죠.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 이건 전체 아이들의 인생 전체에서 또는 입시를 대하는 데서 굉장히 큰 차이를 발생시키죠. 어머님들이 간다면 이 급식 중에서 어떤 급식을 내 아이가 먹고 먹이고 싶으세요?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음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시오. 1번 학교 생활 기록 교과 활동이죠. 그냥 통칭합시다. 모두 1등급이라고 칩시다. 그렇죠? 모두 1등급 굉장히 아름답죠.
중학교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겁니다. 자, 이것 내가 원하느냐? 두 번째, 2번. 혹시 이 사진 보신 분? 보셨죠? 네, 수능날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절하는 놈이죠. 그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 정도의 인성을 가진 아이를 한다면 학교 생활 기록의 기록 내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축직을 해보면 제법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 생활 기록본이라면 이것은 교과 활동이고 이것은 비교과 활동에서 아주 우수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 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골라보세요. 세 번째로는 아름답죠. 수능 성적표 5월 1등급. 그쵸? 네 번째는 논술 문제. 논술 문제 퍼펙트한 답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모두 몇 가지를 제시했죠? 네 가지. 이 네 가지의 능력을 힘이 우리 자제분들한테 준다면 네 가지를 다 받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그 네 중에서 꼭 하나만 골라야 한다. 하나만. 네? 마음속에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자, 나는 1번. 우리 아들이 1번을 가졌으면 좋겠다. 4명. 2번. 1명. 1명. 네. 3번. 수능 5일 등급. 한 분? 우리 4번. 논술을 잘했으면 좋겠다. 손 안 들면 뭐예요? 저랑 같이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이제 입시적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다 텍스트예요. 이걸 입시적 관점에서 해봅시다. 자제분들이 대학 가는 시점에 있어서 이 네 가지가 학생을 선발하는 핵심적 기준인데 그 기준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 자, 다시 한번 질문 우선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요? 1, 2, 3, 4 중에서 1번? 이게 아니에요, 이게? 1번이 되고 그 아, 다음에 1번? 한 개만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되면 그거 되면 이것도 된다고? 그런 기적인 우리 어머님들이 아직 많이 젊으신 거죠. 젊으신 거죠. 현실감이 아직 많이 없으신 거죠. 정시 100이 줄어들 것 같아서 정시 100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렇진 않습니다. 좀 더 얘기해볼게요. 여하튼 간에 이제 다 자기화라고 그랬습니다. 이 컨텍스트를 바꾸는 거였는데 입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당연히 3번이죠. 무조건 3번. 무조건. 자, 왜냐? 1번 5월 1등급으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모든 대학을 마음껏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합격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얘는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계열 어디든 지원해요. 합격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이게 훨씬 더 사용 빈도와 효과가 확실한 거예요. 그런 차원인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음 중 자녀 직업 중 가장 비추하는 것. 유튜버. 우리 아이들 뭐 하면 나 유튜버 될 것 같다는 애들 좀 제법 있죠? 여기 엄마들도 혹시 있습니까? 내 아이 지금 아들 나 유튜브 할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있는데 말 안 하시는 거죠? 2번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 이거 뭐 좀 어쨌든 잘만 하면 돈 버는 건 뭐 이게 뭔지 알죠? 수우파라고 그러네? 수우파. 4번 과학자. 봅시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해보세요. 이 넷 중에서 자제분들이 이 네 것을 얘기했을 때 가장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것 무엇입니까? 1번? 2번. 게이머? 그렇죠. 아이들의 현실인식과 부모님들의 욕망이 얼마나 큰 갭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프로게임을 하겠다는 게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저 개인적 생각이에요. 제 아들 딸이 만약에 이 넷 중에서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이 있는데
하고자 하는 데서 가장 비추고 싶은 것은 4번입니다. 과학자. 왜냐? 힘들어. 보세요. 이번 정부에서도 그 R&D 예산 팍 깎아갖고 농담. 그렇다. 이건 이제 자제분들의 20년 후의 삶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고민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저런 고민들이 다 이 설명의 안의 내용에 담겨지게 되고 그런 고민들을 해보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필요가 뭐냐? 대학의 필요가 뭐냐? 다른 데는 개념 규정들은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의 필요가 뭐냐? 제가 학원 강사를 처음 시작한 게 94년 12월 1일 날이거든요. 대충 한 이제 30년 돼가지고 30년 돼가면 아이들의 눈빛만 봐도 대충 이 자식은 서울대감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찍었을 때 대충 80%는 맞아요. 20%는 안 맞고. 근데 대충 좀 보는데 수없이 많은 아이들 보고 수없이 많은 엄마들의 이와 욕망들을 좀 봤는데 대학의 필요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뭐로 딱 규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은 이 그림 안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주요한 단체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죠. 첫 번째는 뭡니까? 고등학교죠. 두 번째는 뭐죠? 교육과정 평가원. 세 번째는 샵대. 샵대 알죠? 서울대. 그죠? 이 세 가지의 기관 및 단체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요. 평가가 뭘로 평가됩니까? 전부 다 숫자로 평가돼요. 숫자. 그럼 고등학교에서는 숫자로 평가된 게 뭐죠? 교과 성적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수능 성적이죠. 여기는 논술 이렇게 평가되죠.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숫자를 만들어내는 자가 대학에 비해서 성공한다라는 거죠. 그 숫자는 대충 다 1에 수렴하면 수렴할수록 아름답죠. 교과도 5일 1등급, 수능도 5일 1등급, 전교 1등 이런 겁니다. 따라서 자제분들과 앞으로 3년 또는 뭐 한 5, 6년 동안 입시라고 하는 거대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숫자라는 것 자체는 겉으로 표현됐든 표현되지 않았든 엄마들의 마음속에 있는 숫자든 아이들이 쟁취한 숫자든 간에 이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 숫자를 1에 수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지 노력을 하고 있다. 중학교 성적은 1에 수렴하는 경우가 좀 제법 있죠. 많이 들었겠지만 중학교 성적은 저 같은 사람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완전 안 믿습니다. 제가 숫자를 믿음의 정도로 뜬다면 수능 점수 이걸 가장 믿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점수, 그 다음에 교과 점수에서 수학과 과학 점수 이건 이제 믿어요. 입시와 얼마나 큰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중학교는 왜 안 믿냐면 이게 절대평가로 되어 있죠. 다 A죠. A 비율 자체가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수학 기준으로 대략 30에서 40% 정도 되죠. 다 많이 들었겠지만 40%면 고등학교 성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몇 등급이 됩니까? 4등급, 5등급 되죠. 이게 또 바뀌기 때문에 뭐 지금 체제로는 뭐 4등급, 5등급이에요. 그러면 학교 내신이 4등급이다. 이러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되죠? 대학 가는 게 많이 좀 어려워질 수 있죠. 4등급 실제로. 사실 요새는 고2병이라는 게 있죠. 고2병. 들어봤나요? 중2병 많이 들어봤죠? 중2병 왜 발생했는 줄 아시죠? 몰라요? 설명해도 많이 안 다니셔요? 중2병이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면 지금은 중학교가 이제 중1 때 시험을 안 보잖아요. 거의. 그 다음에 평가도 절대평가제였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어땠습니까? 상대평가였고 중1 때부터 시험을 봤어요. 사실 초딩 때는 개나 소나 다 뭐죠? 영재죠. 초딩에서 영재가 아닌 아이는 없어요.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너 영재였어. 근데 중학교 올라왔어요. 1년에 시험을 4번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영재였는데 중학교 성적을 상대평가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등급이라는데 등급 안 나오죠. 이것을 1학년 때 몇 번 하게 돼요? 중간 기말 4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현실 인식이 되죠. 엄마는 내 아이가 영재가 아니었음이 확실하다 느끼잖아요.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이는 더 큰 충격을 받죠. 왜? 주변에서 온통 다 자기를 영재로 봤는데 갑자기 성적을 보니 나는 영재가 아니라 평범한 아이고 때로는 평범한 아이고 아닌 아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1년 동안 이런 정치적 충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행동화 되잖아요. 행동화. 그 행동화의 끝판이 뭐야? 나는 나의 세계를 가졌다. 라고 아이들이 결정하고 주변의 모든 지도와 협력 자체를 거부하며 자기만의 세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중2. 무서운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많이 완화됐어요. 사실 중학교 아이들 자체가 성적 자체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아요. 이게. 중학교 때까지는 뭐야? 웬만하면 다 A야. A는 뭐죠? 영재가 되는 거죠. A는 다 뭐야? 서울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40% A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4등급이나 5등급이 돼봐. 그러면 이때 받는 충격 어떨까요? 엄청나죠. 엄청나. 그래서 고2 되면 방황을 시작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나. 심리적으로 방황하는 거죠. 네? 걷잡을 수 없죠. 자, 여하튼 숫자가 중요하다. 이건 뭐냐면 그냥 빠르게 지나갈게요. 서울대가 사전과 참여인원 입학사정관이 위촉 사정관이 112명이고 전체 사정관이 134명이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이들은 숫자를 세 단체에서 받게 되고 그 단체에서 받은 숫자 자체를 서울대 같은 경우는 134명에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임 입학 사정관들, 애들은 그냥 아이들의 서류만 평가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위촉 사정관은 대학 교수님들이세요. 이분들이 아이들 동시에 평가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보세요. 실제 서울대 어떤 지원이 온다면 한 2만 장 정도 학생부가 오거든요. 그죠? 2만 장을 몇 명이서? 134명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렵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입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들을 한 번씩 확인해 가봅시다. 이거 많이 보셨죠? 이게 이제 텍스트야. 텍스트. 그럼 이 텍스트를 통해서 의미 해석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현재 이런 방식 자체가 자제분들이 대학 갈 때도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크게 말해서 수시 정시는 존재한다 안 한다? 할 것 같아요. 이제 수시도 하나, 둘, 세 가지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정시도 하나,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 또한 유지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들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데 이런 모든 것 자체에 대한 암기 혹은 또 알아서 옆집 엄마한테 뽐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학 입시의 본질은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주요 전형 요소에 있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말들은 알아도 좋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에서 아이들이 학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전형 요소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교과란 말이 나오죠. 교과. 네? 교과는 우리 엄마들 통칭 뭐라 합니까? 내신이라고 하죠. 내신. 1번이 뭐야? 교과. 교과. 네. 2번은 뭐가 있습니까? 네. 비교과 이런 게 있죠. 비교과는 이렇게 너무 통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학생부에 세특이라고 합시다. 세특. 이 세특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건 아실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여기 보면 뭐 수능 최저 여기 수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수능 점수가 되죠. 네?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논술. 이게 뭐라고 하느냐? 논술 그러면 글쓰기 되잖아요. 글쓰기가 아니고 그냥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다른 말로는 대고사. 대고사를 또 보면 안 돼요. 큰 고사 지낸다는 뜻이 아니고 대학별 고사. 대학별 고사는 현재 입시 안에서는 두 가지 형식입니다. 하나는 뭐냐? 논술. 두 번째는 면접. 면접도 뭐 구술 면접이냐, 뭐 면접이냐, 뭐 어쨌든 두 가지. 논술하고 면접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나왔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여 자제분들 현재 중3을 한다면은 자제분들이 대학 가는 시점까지 우리 자제분들은 이 네 가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요 네 가지를 대학은 우리 대학은 얘를 중심으로 보겠다, 얘를 중심으로 보겠다, 얘를 중심으로 보겠다, 얘를 중심으로 보겠다. 혹은 또 이 둘을 묶는다, 혹은 또 이 둘을 묶는다 해서 만들어낸 게 대학별 전형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는 복잡 보지 마시고 아하 내 아이를 앞으로 3년 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 이 네 가지를 잘하게 해주는 것 이라고 이해하시면 끝납니다. 요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이건 지금 서울대에서 제시하는 방식이 됐든 아니면은 3년 후에 서울대에 제시한 방식이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결국 이 네 가지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 네 중에서 뭐가 내 아이가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교육이 좀 됐어요. 그래서 얘 잘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얘도 잘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뭐 얘도 잘했으면 좋겠고, 얘도 잘했으면 좋겠고. 가장 파괴력 있는 것은 어쨌든 수능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근데 이제 뭐 요즘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워낙 뭐 이야기가 많이 돼서 이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실체가 좀 있는 거죠. 실체가. 무슨 말이냐? 자, 또 보지 마세요. 뭐 숫자 엄청 많잖아요. 머리 아프시죠? 자, 교과 혹은 추천 이렇게 되어 있죠.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종합이 있고, 세 번째는 논술이 있고, 특기 시기는 뺍시다. 기타도 빼시고요. 그 다음에 정시가 있어요. 그러면 요 네 가지의 핵심 요소 중에서 대학별로 선발하는 비율 덥죠. 저만 더운가? 이거 털었나? 아무도 없네. 자, 이걸 보시는 겁니다. 먼저 교과를 봤더니 그래도 웬만한 대학들이죠. 여기서 뽑는 대학 비율이 12.9%.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3명을 이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는 거죠. 너무 더워요. 아, 그래요? 네. 자,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종합전형은 28.6%를 선발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논술은 9.5%를 선발합니다. 9.5%. 그 다음에 정시는 41.3%입니다. 입시는 확률 게임이죠. 퍼센트지 많은 곳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순서로 읽어봅시다. 제일 먼저 제일 어떤 게 뭡니까? 정시. 두 번째는 학종. 세 번째는 교과. 네 번째는 논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도 굉장히 복잡한 함수 관계가 섞여 있는데 어쨌든 정시가 제일 많아요. 아까 어머니께서 정시가 좀 비율이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죠. 줄어들 수도 있죠. 가령 예를 들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시를 40% 정도 선발하는데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이 40%를 우리는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정시가 줄어든 거 아닌가? 서울대 갈 아이들 이야기죠. 내 아이는 서울대도 못 가! 그런데 서울대에서 줄인다. 좀 정시 비중 주네? 이런 식의 오해 아닌 오해. 할 수도 있다. 그럼 다른 서울대가 줄이니까 다른 대학도 줄이겠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큰 틀에서 수능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 정시뿐만 아니라 이 수시에도 굉장히 큰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의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학종과 교과 자체가 옛날에는 몇 년 전에도 선발하는 방식과 내용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어요. 학종은 학종 나름대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었고요. 교과는 뭐 그냥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거였는데
어느 순간 어느 아저씨 때문에 어느 순간 이 학종에서 핵심적 변별력을 지니고 있던 요소들을 다 어떻겠죠? 없애버렸죠.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다? 세특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종 또한 뭘 기반으로? 교과 성적이 차지하는 포션이 매우 강화되어 있다. 그러니 학종과 교과는 크게 구분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 차이가 있죠. 즉 학종의 교과와 이 교과의 교과는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추천전형 교과는 대학에서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 등급을 봅니다. 등급을. 즉 400명, 100명 있는 학교에서 1등부터 4등까지는 다 똑같죠. 이걸 교과에서 보는 거예요. 학종에서 뭘 볼까요? 학종은 등수를 봅니다. 등수. 같은 1등부터 4등이 1등급을 교육하고 1등 맞은 놈과 4등 맞은 놈은 어때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논술인데 사실 이 고등학교 하려면 집중과 선택, 아름다운 말이 있잖아요. 집중과 선택.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가 원해서 집중 선택합니까? 그런 아이들은 상위 4%. 이런 아이들은 뭐 집중도 하고. 근데 나머지는 다 뭐예요? 집중과 선택을 당하죠. 당하는 과정이 뻔하죠. 그죠? 1학년 1학기 때 시험 봤어요. 중간고사. 그래갖고 내신 등급 2.5가 나왔어. 고민하겠죠. 고민 딱 지점이에요. 예, 3등급 이하로 간다. 그럼 고민할 게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2.5등급이야. 이걸 내신을 더 해야 돼 말해야 돼? 대다수 엄마들은 합니다. 포기 못하죠. 네. 그런데 이제 1학년 2학기가 나서 1년 전체 봤더니 3.1이 나왔어. 이거 어떡하지? 1학년 겨울방학 때 내신 선행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되겠죠. 예. 근데 뭐 불행하게 2학년 1학기까지 했더니 3.4가 나왔어. 그죠? 점점 떨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하는 거죠. 집중 선택을. 그래서 뭘 지우게 돼요? 제일 먼저? 교과 지워야지. 이건 못 가! 그냥. 교과 갈 수도 있어요. 3.5면. 여기서 멀면 멀수록 가까우면 높아져. 여기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기는 안 써. 그죠? 그 다음에 교과하고 종합 자체가 성격이 유사해졌으니까 이것 또한 어떻게 되죠? 지워야지. 못 가. 뭐 남았어? 종시 남고 논술 남았어. 그래서 수험생인데 아무것도 안 쓰긴 그렇잖아요. 수시 때. 이런 마음 아직 모르시죠? 그냥 가오 잡기 위해서라도 뭔가 써야 돼. 몇 장인데? 6장이. 뭐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 8장도 될 수 있어요. 6장 써야 돼. 옆집 엄마가 수시 못 썼어? 우리 아무것도 안 썼어? 그건 좀 체면박히잖아요. 이거는 뭐 한 6장 썼어. 뭘로 썼어? 알 필요 없고. 그러면 다 뭐야? 논술. 이걸 우리가 육론이라고 해요. 육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뭐예요? 집중과 선택을 당하는 것.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신 3.4등급 아이가 논술로 대학 갈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 수학, 과학은 1등급인데 국어, 영어가 7등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논술로 갈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우리 애는 아니잖아. 신경 쓰지 마.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앞으로 3년 동안 내지는 4년 동안 5년 동안 뭘 준비한다? 숫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네? 교과 숫자, 그 다음에 수능 숫자. 네? 이런 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본다면 이런 구조로 아이들 선발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된다? 정시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시만큼 중요한 게 교과 성적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잠정적 결론을 낼게요. 자, 요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뭔 말이냐? 2025학년도 대학 입시죠. 2025학년도. 그런 말입니다. 2025학년은 자제분과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네. 그런데 이 대학에서 선발하는 방식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택 과목이 지원 제한 폐지. 이게 텍스트야.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아는 사람. 몰라도 되는데 그냥 편하게 말하면 문이과, 문과와 이과에 지원할 때 기준 자체들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문과는 문과 갈 수 있고, 그렇죠? 문과가 이과 갈 수 있어요. 이과는 이과 가고, 이과는 문과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데 실제 작동 방식은 어떨까요? 문과가 이과 가기는 어때요? 매우 어려워요. 대신 이과가 문과 가는 것은 쉽다 이러면 안 돼. 그건 남의 아이들. 갈 수도 있다. A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낫다는 거야. 알겠죠? 이런 거야. 이런 한 걸음 더 이제 깊이 들어가봐야지.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 아이는 이제 뭐 문이과를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결정할 수 있는데 가급적 어디 가는 게 좀 확률이 높아질까? 이과로 준비하는 게 좀 확률이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자연계일 계양학과 첨단 분야 증원.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연계열이 돼요. 자연계열. 그렇죠? 첨단학과 이런 게 있어요. 대학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또 자연계열이야. 다 반도체 중심이죠. 이래요. 이렇습니다. 자, 이건 일단은 계약학과란 말 자체는 사회적 통념상 여기 나오면 최소한 취직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인문계열은 있어 없어? 없어. 자연계열만 잔뜩 있어. 그럼 또 우리 또 고민되죠. 그렇죠? 나 문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자연계열 계약학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가능성이 충분해요. 논술 전형 이건 뭐 지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원래는 고대가 논술을 안 봤는데 올해부터 논술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핵심적인 변화 중에 하나 더 무전공 선발. 이게 뭔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 대학 갔을 때는 옛날에는 다 과 단위로 선발했죠. 그다음 일부 단과대 단위로 학부 단위로 선발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한 대다수는 과로 선발하고 있고요. 일부가 학부 단위로 선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공이 없어요. 아시겠죠? 전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과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옛날 자율 전공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겁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야죠.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문과애들한테 유리할까? 이과한테 유리할까? 모른다? 이과입니다. 이거. 자, 이런 흐름이 있다는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고 있는 핵심 이슈죠. 네? 이 숫자가 주고 있는 입시의 파괴력, 이 숫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입시 지역의 변화,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좀 오실까요? 오실까요? 2,000명이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 이걸 알려면 우리나라 대학 서열을 알아야 돼요. 서열만. 선호도로 할게요. 선호도. 서열은 좀 이상하잖아요. 선호도.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 어디죠? 네? 서울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입시가 전혀 준비가 안 된다. 전혀 준비가 안 된다. 왜냐? 서울대는 이제 그냥 얼핏 공부하면 그냥 가는 대학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이 그건 아니고 옆집 아이가 그렇죠?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절대 지존의 자리에서 내려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럼 그 위에 뭐가 있죠? 하버드? 네, 얘가 이게 대학이야. 그 밑에가 뭐 있어요? 시대가 있어요. 그 밑에가 뭐가 있어요? 약대? 약대? 아직은 하나. 그 밑에가 뭐가 있어요? 약대?
그 밑에 또 뭐 있어요? 수의대. 수의대가 있어요. 이 계획 거의 비슷해요. 대학 서열 다시 정리합시다. 가장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다? 의대. 이게 현재 3,000명이야. 근데 여기다 얼마 넣는다는 거야? 20명 넣는다는 거야.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3,000명 모집하는데 이걸 준비한 아이들은 평균 경쟁률이 10분의 1 정도 돼. 10대 1이야. 그러면 3,000명 뽑는데 몇 명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3만 명이 준비하고 있어요. 3만 명. 3만 명.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는 아주 커요. 근데 여기에 다시 2,000명을 또 모집하면 돼. 그럼 5,000명. 준비한 아이들이 최소한 얼마가 된다는 게 5만 명이 된다. 이과이가 대충 얼마다? 이과이가 25만. 그래서 5만이 뭐 한다는 거야? 5만의 의대를 준비하는 거야. 2,000명 늘려서 이 전체 총 인원이 얼마가 되냐? 8,000명. 8,000명. 그럼 여기서 10분의 1 잡아? 얼마가 돼요? 8만 명이 여기를 가기 위해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25만 명에서 8만 명이 여기를 가. 그죠? 그 밑에가 뭐라는 거야? 서울대가. 이과 몇 명? 1,500명. 서울대 이과 1,500명. 이러면 이제 대충 의미를 확인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2,000명을 더 뽑으면 연쇄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과거 6,000등이면, 이과 6,000등이면 서울대 가장 좋은 과, 의대 빼고 가장 좋은 과를 문 열고 들어간 학생이에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6,000등이 아니라 몇 천등? 8,001등이 서울대 제일 좋은 과를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때 7,500등은 서울대 문 닫고 들어가는 거죠. 막 전화 와서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가? 9,500등이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7,500등과 9,500등은 어떤 차이냐? 어마어마한 거죠. 쉽게 말하면 수학 4점짜리 문제를 하나 더 맞든지 둘 더 맞든지 하는 실력 차이. 에이, 이거 하나? 이게 많은 걸 결정합니다. 많은 결정. 여담으로 수학 점수 보면 96점 맞은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지. 100점은 무조건 잘하는 거죠. 네? 그러면 97점 맞은 애들이 있죠. 97점. 얘는 어떤 애죠, 이거? 좀 이상한 애예요. 왜? 4점짜리 다 맞았어. 뭐가 틀려? 3점짜리. 틀린 거죠. 3점짜리는 그냥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더 이해 안 되는 새끼들이 누굽니까? 95점짜리. 얘들은 이상한 애들이에요, 진짜로. 뭔가 정신이 되게 분석해야 돼. 왜 95점이 나왔을까요? 3점하고 2점은 틀린 거죠. 2점을 틀린!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뭐 그러한 숫자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걸 늘리게 되면 연쇄적으로 좋은 대학부터 랭킹이 쫙 먹여지면서 긍정적 의미는 우리 아들 서울대 못 갈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왠지 우리 아들 딸이 서울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대학 하나 더 낮추면 연대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에 왠지 연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헛된 욕망들을 함께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결정되면 여기에 대한 온갖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건데 이건 결정이 안 됐으니까 지금 전공의들 다 파업하고 난리죠. 이런 입시의 흐름들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2025학년 대학 입시에서 큰 흐름들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 첫 번째 뭐예요? 현재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에서 자연계열의 강세는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이거죠? 문과 가고 싶은 이렇게 말하는 좀 손들면 좀 그렇긴 하지만 고민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 우리 아이는 수학을 못해서 지금부터 시키세요. 어디만해서 밑에 한번 해갖고 그렇게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죽어도 문과 가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데 가급적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극상위 대학에 가면 의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극상위 대학의 합격 점수라고 할게요. 편하게 점수가 다소 낮아질 거다. 그쵸?
극상대학의 컵 자체가 다 더 낮아진다. 이러면은 또 뭐 어떤 욕망을 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옆집 아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실제로 제일 중요한 수능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과거에는 혹시 여기 수능으로 대학하신 분? 어떻게 모르세요? 그러시구나. 편하네. 우리 한마디로 수능을 갔을 때 이 수능은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논리사고력적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어떤 아이들이 점수를 잘 맞았냐면 뭐 좀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머리 좋은 친구들.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공부도 안 한 놈이 맨날 이렇게 나오고 화나는 이런 아이들이 잘 갔죠. 그렇죠? 그러다가 2012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면화되면서 수능의 출제 경향이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문제은행식으로 바뀌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유형별 출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들이 고정화됐죠. 그렇게 고정화되면서 수능이 쭉 지금까지 출제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작년에 뭐 대통령께서 뭐 없애라 이래가지고 한 난리를 피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능은 유형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연계가 중요하고 극상위권 대학의 컷이 내려가면서 낙수 효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대학 레벨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에 이 수능의 근본적인 출제 방식 자체가 문제 은행화 됐다는 것은 과거처럼 아무리 준비를 해도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준비하면 할수록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학 점수를 잘 받는 방식은 정해져 있죠. 그냥 정해져 있어요. 1번 뭡니까? 심화를 열심히 하면 돼요. 맞죠? 2번은요. 선행을 아이들 말로 빼가지고, 그렇죠? 선행이에요, 선행. 그래서 이 선행을 중심으로 해서 반복을 무한시키면 돼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죠? 번개 맞는 경우죠. 어느 날 득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방식이에요. 이 두 가지 방식. 그죠? 그러면 문제 은행화되어 있는 현재 수능 수학의 출제 방식을 본다면 이 방식과 이 방식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이걸까요? 이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치동에 보면은 다 현상을 나타나요. 첫 번째,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대치동의 초2 아이들이 미적분이 끝났어요. 중2 말고 초2 9살 미적분이 끝났어. 이걸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한 명이 아니야. 그런 집단들이 존재해요. 우리 회사에 소마가 있잖아요. 거기 소마 그 대표께서 고민이 엄청 많으세요. 소마는 이제 이쪽으로 심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심화가 아닌 엄청난 속도의 선행을 요구하는 요구가 많아져요. 그게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랬을까? 이해를 하면 돼요. 왜 이랬을 것 같아요? 왜? 수능 수학이 문제에 대응하면서 빠른 속도로 반복하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분당 엄마들 이런 거 알아보려고. 뭐 서울 밑에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이 되네. 이런 게 있어 없어? 늦어. 그럼 또 하나, 두 번째. 영재교와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진학 욕망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이거 왜 이럴까요? 뭐 의대도 있지만 영재나 과학고는 수능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뭐 수능에 최적화하는 게 어디예요? 일과목. 그러니까 영재 과학고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얼마나 눈치 빨라요.
근데 우리 분당 음악은 아직도 뭐야? 영재교하고 과거가 차고 있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한 번 늦는 거죠. 한 번 늦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대치동에서 좀 잘 나간다는 학원들은 교재를 뭘로 쓸까요? 숨은 고수들이 있어요. 숨은 고수들. 교재를 뭘로 씁니까? 네? 정성을 써요. 정성. 왜 그럴까요? 이것 또한 수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정석이 수능과 무슨 연관? 이게 가장 스탠다드 기준으로 문제 유형들을 반복할 수 있는 형식의 교재. 자, 이런 흐름들을 보면 우리는 깨우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텍스트야. 컨텍스트.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그쪽 엄마들은 이러한 흐름들을 이미 형성해 왔느냐. 이건 다 뭐에 연관이 있다? 수능과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우리 분당은 뭐가 제일 중요하지? 그럼 교과 성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꿀 수도 없어요. 왜? 다 주변 사람들이 다 교과가 중요하다는데 나만 교과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꿀 수는 없죠. 또 교과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뭐가 있다? 수능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살짝 보고. 여기 이제 우리 자제분과 연관된 거죠. 그래서 28이라는 게 뭡니까? 28이 뭐예요? 28학년도. 28학년도 대학 입시예요. 이건 누가 치르는 거죠? 올해 중3 되는 아이들. 올해 중3 되는 아이들. 자, 입시 관계자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한다. 입시가 변화한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이 말처럼 쓸데없는 이야기도 없어요. 왜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방식 자체는 현재 올해 고1 된 아이들과 비교해서 변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고1이에요? 중3이에요? 중3이죠. 이게 변화된 겁니까? 아니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한 게 아니야. 변한 게. 입시가 변화한다 한다면 뭐냐면 아까 말한 네 가지 기준이 있죠? 이 네 가지 기준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이 중에서 뭐가 빠진다든지 이게 입시가 변한 겁니다. 우리는 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28학년도 고교 내신과 연관된 건데 우리 중3 아이들은 올해 중3 된 아이들은 어찌 보면 약간의 입시적 관점에서 럭키한 아이들이죠. 행운이 좀 있는 아이들이죠. 왜요?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면 뭐가 줄어요? 재수생이 확 줄어요. 그리고 이건 이만큼 재수생이 많이 줄 수 있는 입시 제도는 역대 입시 제도일 수 없었어요. 너무 달라지는 거죠. 재수생이 없어져. 좋죠. 재수생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대학생의 기준에서. 진짜 안 됩니다.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 재수생 기준 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요. 올해 아마 재수생이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난리 날 겁니다. 개나 그냥 저희들 직장인 방송이라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의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좌를 개설을. 왜 보시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면에서는 약간의 럭키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등급 자체가 현재는 몇 등급? 9등급. 우리 아이들부터는 몇 등급? 5등급. 입시적 관점에서 1, 2, 3, 4, 5가 있는데 의미 있는 등급은 몇 등급까지? 여기까지. 현재는 몇 등급? 3등급까지. 알겠죠? 네. 여기를 벗어나면 좀 어려워요. 여기 40%거든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 아이의 내신이 2등급이다? 뭐 이러면은 그래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거고 1등급이면 그래 서울대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2등급이다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자. 3등급? 그러면은 선택과 집중을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입시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등급 비율이 뭐 이렇다. 자세한 것은 뭐 5분만 가지고도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빨리빨리 묻고 누가 공부를 잘한 놈이다? A와 B 중에서 똑같은 A죠. 똑같은 A죠. 비율은 A 비율이 50%, A 비율이 15%. 됐죠? 네, 등급 동시 1등급. 뭐 평균이 85. 평균이 85라는 건 어떻습니까? 시험이? 굉장히 쉬웠다. 평균 60. 적당히 어렵다. 그렇죠? 네? 인원 100명, 300명. 이렇습니다. 누가 잘하는 겁니까? 당연히 영업이 잘하는 거죠.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자, 현 중3이 올 1등급이 세 학교에 한 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고1입니다. 고1 아이들은 5 1등급 1.0 자체가 고등학교 3개 정도 합치면 하나 정도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5 1등급이면은 교과로 뭐 서울대 의대도 비롯해서 모든 데를 써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10%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 1등급 숫자가 얼마나 나올까? 이런 것들 우리는 또 할일을 계산해봐요. 진짜 이러는 사람들이죠. 계산해보니 저희들이 같이 데이터 해보니 대체적으로 한 7,000명 정도 나올 것 같다. 5 1등급이. 그럼 이 7,000명 숫자는 아까 우리가 봤던 숫자가 불현듯 겹치는 게 있죠. 놀랍죠. 예? 아까 전에 2,000명 늘기 전에 의학계가 같아서 얼마나 했습니까? 6,000명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럼 그때 6,000명하고 여기나 7,000명은 묘한 앙상블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바꿨지만 그 바뀐 내면의 의미는 다른 게 있다 없다? 없다. 나 의미 등급은 2등급. 5 1등급 어떻게 꼭 해야 되는? 쥐 편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수능. 수능은 뭐 다른 이야기는 안 할게요. 과학만 좀 얘기할게요. 과학. 국어는 같아요. 국어는 같다. 달라진 거 없는데 별로. 뭐 선택이 약간 차이. 그다음에 수학은 죄송합니다. 저기 다음 강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수능은 수완, 수투,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이거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사탐과 가탐이죠. 사탐, 가탐. 기존의 사탐과 가탐 같은 경우는 사탐은 2과목, 가탐도 2과목, 그 다음에 가탐 같은 경우는 1, 2 이렇게 시험을 봤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공통사회 공통 과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학인 거죠. 왜냐?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요새 흐름 자체가 우리 엄마들이 과학 공부를 좀 덜 시켜요. 정말 눈치 빠르죠. 왜 더 시켜요? 수능이 공통과학이야. 이 공통과학이 고1 때 쓰이고 고3 때 쓰여. 그러니까 옛날에는 2과목까지 해서 가야 돼. 근데 이제는 원과목도 아니야. 어디? 공통과학이야. 공통과학은 대체적으로 중학교 3학년 내용들을 일부 정리하고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일부 정리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진도 개념을 쓴다면 얘는 중3 때 약 50%는 끝나는 거야. 그러니 과학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공통과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할게요. 할 건데 우리 어머니가 같은 4가지 숫자 중 얘기했었죠. 그래서 엄마들이 첫 번째 교과를 얘기했었죠. 네, 교과 성적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원과목들에 대한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성적 자체가 학생부 교과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옆집 엄마가 이제 과학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듣고서 과학을 안 하는 분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전히 과학은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물론 2과목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요거 사람들이 설명 안 해요. 정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정시 비율은 안정을 위해서 현지가 동의되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첫 반기를 든 게 얼마 전에 발표한 서울대 정시 비율 축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다시 다음에 한 번 더 할까요? 자, 빠르게 문과 지향학생이니까 어찌 유리하냐?
저는 이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심화와 선행 반복인데 이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유효한 전술일 수 있겠다. 유전자인가 노인가? 이건 유전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참 힘들어. 힘들어. 우리 아들딸이 수능 2번 봤는데 수능 2번 다 국어 100점 맞았거든요. 재수한 거야. 재수. 예요. 엄마도 국문과, 아빠도 국문과. 이건 뭡니까 오늘? 유전자의 의미도 있고 노력도 있습니다. 수원외고 김미타민은 의대 진학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들어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나오기 매우 어려운 그런 조건입니다. 수능 월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미타민 다니면 되는 거죠. 뭐 이 정도로만 제가 끝낼까 하는데 마무리를 근데 자제분들이 아직 어머님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이미 다 나갔죠? 학교 안에서. 고등학교 되면은 대충 그 엄마들은 우리 아이의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뭐 많은 걸 접게 되거든요. 접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이게 좀 남는 과제인데 저는 엄마들이 앞에 있어도 안 되고요. 옆에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뒤에 있어요. 제발. 앞에서 끌어가면 이건 필패. 옆에서 있어도 반패. 뒤에 있을 때 성공 확률이 많습니다. 역시는 끌어서도 안 되고 옆에서 손잡고 가도 안 됩니다. 아이가 앞에 가고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고 따라주는 것이 입시에 성공하는 길이더라 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롭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한 30분 정도 하실 거고요. 예, 앞에 부분은 입시 관련한 거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정치 선생님이라고 저희 대표 과학 강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물리를 담당하시고 또 통합과학 담당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정말 과학 공부하는데 이렇구나 정말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끝까지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났습니다. 힘드시죠? 우리 과학 시간이 보통 3시간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일단 3시간 동안 앉아있는 거죠. 1시간 했는데도 좀 힘드실 거예요. 아이들 보통 3시간 거의 한 중간에 한 10분 정도만 쉬고 계속 이어서 하거든요. 오늘 가서 좀 많이 응원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과학과 담당하고 있고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하면 이런 곳에서 지금 수업하고 있고 과거에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2022년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이 됐고 28년에 이제 수능도 개편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과학 공부하면 좋을지, 좀 과학은 좀 변화가 좀 지금 큰 과목이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어머님들하고 같이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설명이 진행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지금 여기 초등 자녀분을 두신 분들은 없으시죠? 그러니까 예비 중1, 2, 3이 이제 오늘 대상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덩치만 컸지 우리 아이 아직 베이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조금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고등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 물리를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과목을 초등학교 때처럼 선생님들이 일일이 채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과제를 내주면 이게 티가 나요. 어머님들께서 막 이렇게 열심히 채점을 해주시고 같이 고쳐보고 막 답안지 보고 막 설명해주시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쭉 고등학교까지 같이 해주실 거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중2, 중3인데도 답안지 몇 페이지에서 어떻게 채점을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더 이상 우리 베이비들 아니다. 이거는 측은지심은 초등학교까지고요. 이제 당장은 저희 고입이 있어요. 여기 뭐 일반고, 자사고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내용 진행하겠지만 일단 고입이 당장 있고요. 이제 추후에는 대입까지. 그러니까 이제 입시 반열에 올라선 거예요, 중학생들은. 그래서 2028년도, 29년도까지 해서 행복한 3월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제 베이비라는 생각을 조금 버려주시고 저희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달라졌고 달라진 것만 알고 끝내면 안 되고 저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끝나고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 설명해 주셨을 거니까 국어하고 수학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수능 볼 거고요. 이제 과학을 조금 말씀드리면 기존에도 지금 현재 고등학생도 1학년 때는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 2학년과 3학년에 걸쳐서 아마 물원, 화원, 원과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일반 선택이었어요, 기존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투과정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진로 선택에 있어서 학교마다 2학년과 3학년에 걸쳐서 총 8과목, 원, 투 8과목을 배우게 됐었는데요. 이제 개편이 되면서 일반 선택의 물리학, 학 이렇게 원을 뗐어요. 근데 내용은 원과 동일합니다. 원과 동일하고 그 다음 진로 선택이 이제 원래는 투과목이었는데 좀 더 단원별로 분리를 했어요. 역학 따로, 전자기장 따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내용이 좀 더 심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투과정보다 조금 더 심화된 게 진로 선택이고 기존에 없던 융합 선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달라요. 뭐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주로 2학년 때 다 배울 거고요. 일반고 같은 경우는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배울 거고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큰 틀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워야 되는 과목에 조금 변동이 생겼고 혹시 보이시면 저기 내신 산출 방법이 나와 있죠. 기존에는 몇 등급제였죠? 9등급제였죠? 이제 5등급제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도 뭐 절대평가 하겠다라고 얘기 있었는데 기존대로 상대평가 진행하면서 5등급제로 바뀌었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통합과학만 수능 과목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게 어떤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이제 앞에서도 대표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계속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자, 기존에 9등급제를 보시면 1등급이 4%, 2등급이 11%예요. 그러면 여기 순회고, 낙생고 한 학년에 2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300명으로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면 1등급은 전교 12등 안에 그죠? 전교 12등 안에 어려울 것 같지 않죠? 그죠? 근데 2등급은 33등까지예요. 그러니까 전교 33등 안에 2등급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30등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럼 기존의 2등급과 5등급제로 산출했을 때 1등급이 거의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1등급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농담처럼 말해요. 일반고 가서 3등급이면 아침에 지하철 타고 학교 가면 안 돼. 고속터미널로 가야 되라고 얘기하거든요.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고속터미널에서 아침에 학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2등급까지가 이제 수도권 대학이 좀 안착되는 등급이라고 한다면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1등급 안에 들어와야 여기 안에서 지하철 타고 대학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 이제 그럼 1등급 안에 들어오면 다 똑같냐? 아니죠.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등급 그 초반 아니면 2등급 문이 닫았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대학에서도 같은 1등급이라고 쳐주지 않을 겁니다. 정규 1등도 1등급이고요. 29등도 1등급이에요. 이거는 같이 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등급 안에 들어오면서도 1등급 그 초반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제가 이제 요렇게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하면 선생님 이제 수능 과목, 통합 과목만 보는데 아까 뭐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번 2024년 입시예요. 그 대학마다 모집 단위별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지정해 놨습니다. 이거는 모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입시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의대가 목표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성대 의대 같은 경우는 핵심 과목이 화학, 원과, 생명과학 1, 2예요. 이거를 듣지 않으면 아예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지원하지 말고 권장 과목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학 1과 화학 2예요. 그럼 이거는 가급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니까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냐가 아니고요. 아마 성대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저 권장 과목이 다 이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학생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권장 과목은 가점이 주어지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과목을 수능으로 보지만 이거는 2024년도 입시긴 하지만 아마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반도체 공학과 들어가는데 물리학 1, 2 안 듣고 들어오면 이제 대학생 수업을 제가 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실제로 대학교에 진학을 해놓고 1월, 2월에 과외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아요. 네. 제가 대치에서 일요일은 대치에서 수업 왔는데 숙명여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얘는 군인이 원래 꿈이었대요. 그래서 공군사관학교를 들어간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입학하고 나서 뭘 들고 오더라고요, 저한테. 들고 와가지고 이런 과목들을 듣고 심지어 단원도 정해줬더라고요. 이런 단원을 공부하고 2월에 테스트도 본다. 그래서 걔는 물리를 안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거를 저랑 같이 과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 지정할 거고요. 혹시 이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어디 학교 가고 싶다? 어느 과 전공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것들은 미리 조금 찾아보시면 좋아요. 제가 물리 수업하고서 이제 처음으로 테스트 보고 전화 드릴 때 항상 여쭤보거든요. 우리 애기 어디 학교 지원하고 싶으세요? 어느 전공하고 싶으세요? 그럼 보통은 글쎄요 라고 대답하시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로드맵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 말씀드릴 게 이제 요것도 이게 지금 한양대에서 제가 자료를 뽑아온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바이오시스템학과의 의생명공학과 보시면 이제 지원자 대비 1단계 합격률을 보시면 확실히 1, 2, 화학 2 들은 친구들이 1단계 합격 비율이 더 높죠. 이것들은 얘네들은 이제 권장 과목을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점이 주어진 거고요. 생명과학 2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자와 1단계 합격자가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필수 이수 과목인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비율이 똑같은 거고 다른 과목들 보셔도 다 1단계 합격자들은 아이들이 조금 물리학 1, 2나 생명과학 1 이런 것들을 들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쉬운 거 선택하는 애들 좋아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길 선택한 친구들을 오히려 뽑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설 연휴 전에요. 2월 초에 그 서울대학교에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뭐였냐면 2028년도에 아이들을 어떻게 뽑을 건지 대입 전형 개편안을 발표를 했어요. 서울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더니 선생님 저는 서울대 안 갈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에서 2028년도부터 우리 이렇게 아이들을 뽑겠다라고 하면 다른 학교들도 순차적으로 비슷하게 전형을 바꿔나갈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발표했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볼게요. 키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정시 40% 폐지한다. 기존에는 수시 60, 정시 40이에요. 근데 정시 비율을 폐지하겠다고 40을 조금 줄이고 수시로 높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수시의 경우에는 서류뿐만이 아니라 면접, 창의, 융합형, 심층 면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걸 좀 더 강화할 거고 정시의 경우에도 수능 성적만 보지 않고 교과에서 이 친구가 어떤 과목들을 이수했는지 정성적, 정량적 평가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왜 나온 건지 뭐 이런 내용들 때문일 것 같아요. 28년도 수능은 우수한 아이들을 뽑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죠? 통합과만 보고서 그리고 이제 미적분도 못하는 친구들을 공대에서 뽑겠다. 이거 상당히 조금 힘든 과제거든요. 대학에서 볼 때는. 그래서 개편안에 따라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다른 학교들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머님들께서는 조금 염두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내용 자세하게 볼게요.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수시라고 하면 그죠? 학생부 보겠죠. 1단계에서 학생부로 이 친구가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 다음에 성취도는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세특이라고 얘기하죠. 세특으로 1단계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2단계가 창의, 융합, 역량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심층 면접을 2단계로 뽑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수시 비중을 지금 현재 60보다 더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는 아마 수능 최저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능 최저를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수능 최저 없애고 1단계 수능 공통으로 뽑고 그 다음 2단계를 똑같죠. 수시의 1단계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라고 해서 수능 성적만을 못 뽑진 않겠다. 이 친구가 어떤 과목 이수했는지 성취도 어떤지 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기존에 이제 수능이 너무 이제 쉬워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 항상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비슷하세요. 제가 상담 전화 드리면 항상 이제 공통적으로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딱 질문 4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등 내신 잘 나오거든요. 과학 잘 나옵니다. 거의 다 A 나오실 거예요. 그럼 꼭 해야 되나요? 그럼 이제 예서 어머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중학교 거는요. 벼락치기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신 2주, 3주면 충분해요. 내신 2, 3주 했는데도 열심히 했는데도 빗든다. 그럼 이거는 공부 제대로 안 한 거거든요. 벼락치기 해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 혹시 지금 중2, 중3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한문 내신을 본다. 그럼 선생님이 프린트 한 장 주시죠. 여기서 다 나와. 이렇게. 그럼 그것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출제 방식하고 요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이 통해요. 그 다음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 40~50%까지가 A등급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낮춰서 쓴 거고요. 실제로는 50% 이상 다 A 중이다. 이렇게 주고 있어요. 중학교는. 근데 고등학교는 시험 기간이 7+1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다른 고등학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저희 3월 4일에 새학기 시작되죠. 그 주 주말부터 내신 대비반이 개강돼요.
그래서 보통 7+1 직전 수업까지 포함해서 8번 수업하고 내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시험 기간까지 늘어나면서 치열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기본 개념을 학교에서 설명하지만 절대 그렇게 시험 문제 내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선생님 취향 따라 다양하게 변주를 해서 출제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게 백현중 3학년 1학기 평균하고요 성취도 분포 비율이거든요. 평균이 87.4, 뭐 88 이거 정말 엄청나거든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A 등급이 63.5%까지 A예요. 그러니까 반에서 절반 이상이 그냥 다 A라는 거죠. 그러니까 퍼져요 중학교 때는. 근데 이 현상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좀 더 심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 아이가 A라고 안주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이 통합과학도 이제 많이 여쭤보세요. 통합과학 어렵다. 이거 어디 분당 맹모에서 뽑아온 거거든요. 자, EBS 통합과학 아들이랑 같이 들었는데 쉽지 않네요. 별의 진화 수업이래요. 이거 딱 보시면 무슨 과목이라고 생각되세요? 지구과학이죠. 근데 지구과학인데 반 이상이 화학이래요. 과학 공부 안 한 지 그죠? 어머님도 오래되셨죠. 그래서 원소기후, 아니 지구과학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원소기후 주기율표가 나온다고. 이제 어머님이 이게 이제 어머님 같이 공부하시다가 이제 당황하신 거죠. 그죠? 실제로 통합과학이 교과서만 봤을 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통합과학은 물화생지 말 그대로 4개 과목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랑 뭐가 다르냐고 한번 물어보시거든요. 중학교도 한 학기에 물화생지 4과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통합과학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거 통합과학 2단원 뽑아온 거거든요. 이게 대단원 2단원이고 소단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주 들었을 때는 지구과학 같아요. 근데 지금 소단원 1번 보시면 우주 초기 원소와 물질에 대해서 말 그대로 화학 나오죠. 그 다음 태양계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어떻게 형성되냐. 같이 오늘 과학 공부 한번 해보실게요. 네, 그 다음 이 4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 우주 하다가 왜 우리 주변에서 물, 산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확대가 돼서 마지막에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까지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2단원만 딱 놓고 봤을 때 어디까지가 물리고 어디까지가 화학이라고 찢을 수가 없어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긴 물리, 여긴 화학이라고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음 배우는 아이들은 이게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해요. 왜 물리면 물리고 화학이면 화학이지 왜 얘네들을 이렇게 섞어놨는지를 아이들이 아직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을 먼저 해야 되냐 원을 먼저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이게 지금 통합과학의 반도체 파트입니다. 이거는 참고서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시켜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통합과학 교과서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딱 3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낼까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원가정에서는 이 내용이 소단원으로 하나가 나오거든요. 소단원으로 하나? 그러니까 뭐 같이 반도체 오늘 배우고 가실게요. 자, 순수한 규소와 점화뇽에는 전류가 안 흐른대요. 그럼 애들은 안 흘러 하고 외우면은 이게 납득이 안 되죠. 그럼 왜 안 흐르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물리원에서 배워요. 그 다음 소량의 원소를 첨가하면 또 전기가 잘 흐른대. 그럼 이거를 물리원에서는 왜 그러는지를 다 설명을 해서 요 파트만 가지고 3시간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게 깊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그냥 이거 통합과학 보면 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뭐 강사마다 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교과과정 개편되고 나서 이제 과학 선생님들끼리 같이 얘기를 했을 때는 원과목 하는 게 맞다. 이게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남학생들 생명과학 되게 어려워요. 근데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몇 줄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만 가지고는 진짜 암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딥하게 원과목에서 배우고 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이들이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원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 저거 수내고 1학년 1학기 통합과학 13번이에요. 2020년도. 이거는 수능 기출문제예요. 똑같죠? 숫자만 바꿨습니다. 이거 물음 수능 문제고요. 저건 그냥 통합과학 내신이에요. 이 근처에 있는, 이 분당 지역 근처에 있는 이 모든 학교에서는 절대 그 오투나 완자 수준으로 내신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들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1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적이고 깊게 문제를 냅니다. 딱 봐도 숫자만 20m, 50m만 바꿨어야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정도를 풀 수 있어야 통합과학도 어느 정도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깊고 넓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통합과학을 보시면 좀 더 아이들이 납득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의 집 아이입니다. 우리 집 아이 아니고요. 중학교 1학년인데 뉴턴 법칙이 너무 재밌대요. 이거를 조금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달래요. 우리 아이가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서 어머님들께서 하이탑으로는 왜 수업을 안 하냐, 하이탑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시는데 하이탑은요 원래 우리나라 교재가 아니라 일본 교재예요. 일본에서 경시대회 대비용으로 쓰이던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조금 상위권 아이들이 보던 교재죠.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아이도 하이탑을 보면 왠지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또 학원에서는 또 이제 그런 걸 홍보로 사용해서 하이탑 교재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혹시 과학고나 영재교 준비하실 거면 하이탑 필수고요. 하이탑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 일반고, 전국 단위 자사고, 지역 자사고 생각하시면 하이탑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목적이 다른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하이탑하고 이렇게 완자를 이제 같이 아이들한테 놓고 비교를 하면 하이탑 자세예요. 설명이 자세해. 그럼 좋을 것 같죠? 그럼 아이들은 여기에다 어디다 포커스를 둘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 가속도가 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뭐 볼 것 같으세요? 요거 외우고 있어요. 처음 속도가 V0, V0, V0. 시간 T2, T2, T2. 아이들 요거 먼저 봐요. 가속도가 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에서는 그래요. 이렇게 막 기호가 들어가고 막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아이들은 요게 뭔지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탑 같은 경우는 뭐 자세하고 설명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의 시선에서는 저는 일단 기본 개념서인 완자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완자는 그냥 심플하잖아요. 가속도란 이런 거래. 굳이 이런 기호 먼저 외우지 않게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하이탑과 기본 완자나 오토 교재는 목적성이 다르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제가 볼 때 가장 쉬운 교재는 완자인 것 같고요. 이게 그냥 필수 기본 개념서. 그 다음에 약간 유형서가 오투.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이스토리, 마더텅 막 이렇게 두꺼운 교재들.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시면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하고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하이탑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일단 저희는 고입이 먼저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세요. 그럼 이제 올해부터 지금 외대국어가 핫해져가지고요. 그죠? 아이들 물어봐도 외대국어 지망하겠다는 친구들이 많아서 전국 단위 자사하고 준비하시면 어디까지 과학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민사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2024년도 민사 면접이 뭐가 있었냐면 민사 홍천 저 높은 데 있죠? 우리 학교는 해발 고도가 600m로 높아서 겨울에 매우 춥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면접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사실 이 내용은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중학교 때 단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단열에 효과적일까라고 하면 대답할 거예요. 왜냐면 민사 정도 지원하는 친구들이라면. 근데 직접적으로 단열을 어떻게 하면 좋아라고 물어보면 답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면 대답을 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숨은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문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트레이닝 계속하면서 국어 영역적으로도 좀 확장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 상상고 면접입니다. 네, 아이가 이렇게 복귀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이거 원내용이거든요. 화학 원내용이에요. 이거를 그냥 면접에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이거는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대부고 면접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대부고 아니면 뭐 상상고 뭐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 원까지는 조금 준비를 해 주셔야 입시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거는 입학까지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거는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 거라서.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어떤 어머님께서 예약하시면서 질문하셨다고 해요. 과중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유불리를 여쭤보셨는데 과중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 비해서 이수 단위가 겨우 2배예요. 과학의 경우 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에 비해서 과학을 훨씬 많이 해야 되고요. 대신 장점도 있어요. 그 아까 저희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었는데 이거는 일반고에서 다 열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없으셔서. 근데 과중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열어줄 거예요. 과학 중점 학교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진로에 맞게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요. 즉 고교학점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과중과는 거의 다 열어줄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일반고인데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우리 학교에 없어. 그러면 옆에 학교로 가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중에는 다 열려 있을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과중에서는 R&E 같은 거 다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쓸 내용 많아집니다. 세특에 기재할 내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죠? 유리하지만 과중에서도 그냥 과중을 다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했다가 중요한 겁니다. 과중 지원하는 친구들은 주로 어떤 친구들이죠? 네, 영감으로 떨어진 친구들. 기본적으로 많이 돼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했다가 중요한 거지 다녔다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중 같은 경우는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유리한 면도 있지만 불리한 면도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지 파악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딱 30분 안에 끝나려는데 조금 넘었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해가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 끝나고 저한테 따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다르거든요. 연가고를 준비할 때는 빠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기본 특히 아까 완자나 오투 같은 데서 그래서 그게 좀 연가고 준비하는 거는 그 다음 과정에 올림피아드 막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빠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애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심한 웅풀로 가니까 하나도 못 듣겠어요. 인형을 배울 때 재밌다고 했는데 문제를 못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원투를 따로 배우시는 거예요? 아니, 투는 안 했어요. 원만. 원이 확실한 거예요? 네, 원인데 기본이랑 심화랑 웅풀 이렇게 하다가 하겠다고 봤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올림피아드나 아니면 영어 조금 포인트가 달라가지고 뺀 단어는 있어요. 아마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수업 같은 경우는 그냥 학교 기본 내신 자사고 일반고 네, 자사고 일반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오토를 하고 나서 그 다음 거를 이게 오투하고 이제 저희가 자체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마더텅 같은 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딱 학교 내신 준비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그러니까 그 마더텅 같은 거가 같이 들어가는 단어인 거예요. 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제가 수업하고 있는 거니까 뭐 아이들이 막 그렇게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대신 시간은 오래 걸리죠.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은 3분 내에 풀어야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활문제다 보면 10분 쓰니까 아이들이. 내신 기간이 내신 기간 휴가. 네, 2주 내지 3주 휴가. 네. 지금 예비 중3이네요. 네네. 중등 심화까지 듣고 화학 1을 재웠는데 한국은 마지막 못 듣고 화학 1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 다음 번 쉬었어요. 다른 거 할까 싶어서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통합과에 다 논리가 있잖아요. 네. 뭘 들어야 할지 예비 중3인 거죠. 그렇죠. 이과 그래서 뭐죠? 통합과는 11월쯤 들으셔야 돼요. 11월쯤. 그러니까 11월이면 아이들 중3 같은 경우는 다 기말고사까지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11월, 12월, 1, 2, 4달 있잖아요. 이때 통합과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중3에 했던 건 중1 때 지금 중3 과정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 까먹었을 텐데. 그거는 제가 감안하고 그냥 아이들 베이스 없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니까 그거는 네, 신경 안 쓰고 요거 오투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통합과학은 3학년 같은 경우는 11월 그때쯤부터 하시는 게 하시고. 네, 이과 가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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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건 유리하게 누가 맞지 않을까? 이러면서 지금 진로를 굉장히 이건 화학 들었을 때도 화학이 되게 쉽게 재밌게 들었어요. 누군가 선생님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논리를 듣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게 확실하게 정해지시면 통합과 가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문이과를 고민한 이게 또 막판에 아이들이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판에 막 지금 방학 특강 물리방학 다 같이 듣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 진로에 따라서 다른 거라 제가 뭐라고 딱 이거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이과를 보내실 거면 이 순서가 맞아요. 네, 이과를 보내실 거예요. 근데 문과는 네. 이게 들어갈 일이 없어. 네, 그쵸. 그러니까 이걸 하면 도움이 되지만 굳이 뭐 문과를 갈 거라면 굳이 이거는 현 입시에서는 이과가 훨씬 유리하고 얘는 수학을 무조건 이제 보고 그러면 있거든요. 문과하기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지금 학원에서도 그냥 다 맡고 있어요. 시간까지 시험을 다 하고 수학을 너무 참 좋아하고 잘해요. 근데 지금 과학이 너무 안 돼 있어서 해야 되는데 외대부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언니 이거 하셔야 돼요. 외대부고. 네. 외대부고는 일단 면접부터가 이렇게 네. 외대부고는 뭐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외대부고도 내시는 과학하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선택하는 과목들이. 아예 문과라고 해서 과학을 하나도 안 하지 않아요. 그 선택 과목은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네. 줄 알고 이제 이거는 빠져도 되겠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외대부고 가실 거면 이게 맞아요. 네. 요거랑 요거 네, 순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비 중3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은 사실 이게 돼 있으면 그냥 11월에 한 8주, 12주 이렇게만 그냥 들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내용이 겹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머지 지구과학하고 생물이 문제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외대부고 지망하실 거면 이 순서가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등. 네, 생지는 내신할 네, 물화생지 뭐 돌려도 되고 아니면 이제 물화가 조금 잘 됐으면 생지는 내신 기간 때 하셔도 되고. 물화 끝내고 하이파반에 하이파반 들어가고 하고 있어요. 네네네. 선생님 하이파반은 아, 그거 어머니 물리 아니 그 고등과에 고등과. 네, 중학생은 아닙니다. 네, 중학생은 아닙니다. 중학생은 아니고. 신발 한번 하고 네. 고등과 들어가고 싶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예비 중인 거죠 지금.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화이트하고 고등과. 네네네. 네. 중도 올라가고
데뷔 중일이야? 네네. 중등과학 심화까지는 1년 동안 커리를 하다 했거든요. 네. 의대 생각하는데 과학을 이제 아이가 많으니까 여자인데 그럼 이제 과학 순서를 어떻게 나가야지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원과정하고 중등 다 끝내요. 중등은 다 끝났고 물화든지 원을 다 하는 게 아니요, 지구과학 원은 하실 필요 없고요. 생물 같은 경우도 이제 남학생들은 제가 생물원은 유전 파트는 들으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학생이면 유전을 그렇게 자만을 지으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거니까 일단 물리화학 먼저 하시고 네, 원과목 하시고 생명과학은 11월에 그러니까 내년 올해 지금 중1 그럼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과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과정을 먼저 하시고 근데 이게 저희가 생각보다 원도 16해서 쉽지 않아요. 이게 1학년이어도 내신데 저희가 계속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16주면은 뭐 4개월 안에 끝나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이번 결과하기 연말학기를 약간 고민하면서 그 교육에서 물원 하원반을 네. 몇 달을 들어서 몇 달 됐는데 너무 어렵대요. 그게 이제 단원이 달라요. 네. 커리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하이탑으로 확 뒤로 나가는데 못하겠다고 그냥 멈췄었다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어부터 좀 천천히 음. 하는 걸 하고 싶은데 네. 연구학원 안 갈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커리를 그러면 물원 하원 순서로 뭐 물리가 먼저든 화학이 먼저든 네. 수학은 어느 정도 지정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순서는 상관없을 것 네. 같고요. 일단 원과정을 하는데 지금 예비 중1이어도 2학년, 3학년들 내신 볼 때 저희가 다 쉽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과정당 한 6개월에서 7, 8개월까지 보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 보시고 그다음에 심화 보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과목 하면 1년 좀 더 넘잖아요. 물하고 네. 그럼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통합과하고 생명원에서 유전 파트. 그럼 투과목보다는 원하고 통합과학을 하는 게 맞아요? 네, 통합과학은 크게 그렇게 투과목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투과목. 네. 왜냐면 그거를 학교에서 투과정은 그렇게 어렵게 되질 않아요. 왜냐면 선행을 하고 온 친구들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투과정은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뭐 입시에 당락이 되게끔 그렇게 내질 않거든요. 그 투과정은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원물하고 통합과학하고 생진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생물원에서 유전 파트죠. 네, 의대 만약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지하는 뭐 지구과학은 그냥 그때 가셔도 하셔도 어차피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네. 말씀하신 걸 생각하는데 네. 이번에 중1 학생인데요. 얘는 지금 정확하게 고등학교를 지금 못 정해서 지금 연과고를 준비를 하고 있긴 하는데 개인을 같이 이번에 중등 심화를 연과고 커리로 세페이드로 지금 이번 세페이드로. 하는 건 무료 없이 그냥 끝났는데 확정이 저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물론 그대로 물론 허용이 되는데 세페이드는 아무래도 빠진 문제고 바로 빠진 부분이 있다고 네, 말씀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도 상관없는지 어떠서 물원화원을 중등에서 완벽한 모든 화원을 다 건드린 건 아니라서 네,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당황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처음 배우는 과목도 단원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는 크게 이제 그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중간에 연가고 이제 그만하고 그냥 그렇게도 많이 바꾸고 네, 많이 바꿉니다. 네, 많이 바꾸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까지 정해야 되는 기간이 이게 마지노선 이 정도까지 네, 정해야 2학년 그러니까 연가고를 이제 중간에 진로로 바꾼다고 해서 뭐 일반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뭐 자사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2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1학년 말까지 네, 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의 중등에 대한 거는 따로 채울 필요 없이 물원화원을 그 정도 공부가 돼 있는 친구라면 그냥 그때 해도 그냥 따라올 친구들이에요. 기존에 이제 다니는 아이들도 보면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물원화원을 같이 동시에 수강하기를 권하시던데 그게 이제 그것도 궁금해서 아이가 그런 이제 아이마다 다른 거라서 그러니까 숙제를 저희가 이렇게 내주는데 이게 저희 숙제만 있는 게 아니라
수학 숙제도 네, 해야 네,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숙제를 과연 따라올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테스트 보거든요. 그럼 이 테스트도 따라올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하나씩만 수강하나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거는 이제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지금 방학 특강 같은 경우는 물리하고 화학을 같이 동시에 일주일에 2번씩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네, 네. 그거는 이제 아이들마다 다른데 따라올 수 있는. 그러면 우런 하원이 완자고 심화가 하이탑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심화는 저는 하이탑 안 쓰고요. 다른 교재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네. 마더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마더텅 수능 기출을 아까도 이제 통합과학도 네네. 기출 문제에서 나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그거예요. 아, 네. 그럼 그거를 듣고 하면 1년 과정이 거의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1년 정도. 두 개를 같이 내신까지. 듣더라도. 네, 그렇죠. 내신을 쳐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여쭤봤었는데 중1 이제 올라가거든요. 이제 물론 하원을 이제 한 1년 정도로 해서 기초 심화를 하게 되잖아요. 네. 6개월 이상씩 걸릴 거니까. 그럼 그 원과목을 끝낼 때요. 네. 영락을 안 갈 건데 네. 물리대, 화학대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아니요. 전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원과목을 공부하고 그런 물리대, 그냥- 화학대를 굉장히 뭐 몰입해서 하는 게 아니면 시험을 봐도 전혀 뭐 안 봐도 상관은 네,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그거에- 보는 거면 근데 그게 그게 좀 단원이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달라. 네, 그러니까 네.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단원이 네. 서로 좀 다르거든요. 끝났을 때, 그러니까 물어는 내가 심화까지 내가 했어요. 그러면 그 물리대 시험을 보는 게 보는 건 상관이 네.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얻을 이득은 아이가 얻을 이득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시험을 잘 봐서 그냥 내 만족도가 올라간다. 네, 그 그런 정도- 거죠. 왜냐면 테스트가 내가 물어는 하는데 물어 하원을 다 끝내는데 뭔가 이걸 이제 증빙할 게 학원에서 보는 시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그런 걸 위해서 한번 그러면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구나를 그거를 저는 차라리 물리대 화학대 그게 아마 목표가 그러니까 문제 유형 자체가 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수능 아, 어머님이 수능 한번 점수. 그냥 네. 한번 뽑아주세요. 2024년 그게 기출. 나아요. 네, 그래서 너가 몇 점 받았고 몇 등급인지를 보면 네. 이제 자기가 아는 거니까 차라리 저는 그게 나아요. 네. 근데 선생님 수능 과목이 네. 원투 그러니까 그 선택 과목으로 해서 그거라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거죠? 물리원을 끝냈으면 네. 물리원 수능 네,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존 등급이 지금 다 네,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럼 자기 점수가 지금 몇 등급인지. 네. 지금 저는 과거 다른 데 있는데 네. 이제 교수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네. 해난스러워서 선생님 입장에 다분 느낀 게 있어요. 네, 제가 네, 이제 네. 자사고가 다들 맞는 건지 지금 여기서도 분담도 어차피 다 이제 장단돼 있는 않지만 네, 네. 물론 자사고에서 삶을 다루는 이제는 그냥 아예 버려야 되는 등급이라고 가야 되면 일반고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국단위잖아요. 그렇죠. 세트를 바라보고 거기 가야 되는지. 저는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전국단위 자사가 낫다고 보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아이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본인 걸 먹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아예 못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엄마가 학원도 보내주고, 뭐 학원도 찾아주고 이러는데, 거기서는 그냥, 그러니까 외대 보고 다니는 친구들은 수업 새벽 2시, 3시에도 질문을 해요, 카톡으로. 그러니까 그때까지 혼자 알아서 그냥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럴 능력이 되면 보내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저는 오히려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아이마다 달라서 사실. 제가 아이를 알면,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내도 되겠다 싶은 친구들은 제가 막 어머님한테 설득을 시켜요. 얘는 보내도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일단은 조금 더 지켜. 아이가 중요하다. 네. 내신보다는. 그리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어쨌든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분명히 학원으로 거의 12시간씩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버틸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그 주말에 죄송해요. 저도 같이 주말에 그런 아이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에 몇 과목을 막 주말에 몰아가지고 시기, 그러니까 토요일은 12시간이고요. 일요일은 기숙사 들어가야 되니까 보통 한 6시 정도 되면 뭐 대치동에서도 버스가 다 대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틸 수 있는지. 네. 그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1등급을 노리는 것보다 이게 아이마다
근데 자사고가 조금 더 저는 입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그게 이제 세트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일단 학과 분위기라는 걸 사실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외대부는 정말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고는 그때그때 해마다 또 다르고 어떤 반을 배정받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분위기가. 올해만 하더라도 저는 그럼 무조건 자사고나 무조건 학생부를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낼 텐데 이제 얘네들은 표준 편차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5등급제가 돼버리니까 시골에 있는 1등급이랑 여기 있는 1등급이랑 자사고 1등급이랑 이게 구분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학생부 보면 이 학교 어디 학교 나왔는지 다 티가 나. 네, 다 티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조카들이나 또는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무조건 자사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학생마다 아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아이면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조금 말씀드릴게요. 수업 들을 거거든요. 네. 요새 이거 들어올 거거든요. 네. 제가 보고 네,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너무 아직은 혼란스럽고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얘는 이과가 맞는데 성향이 하고 싶은 직업은 문과다 보니까 저는 이과 쪽을 선택해서 문과로 전향했으면 좋겠는데 외대부고를 들어가려면 자기는 이과로 해서 타고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고. 아니 문과로. 문과로. 네, 그래서 문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과학도 해놓은 게 없고 제가 이과 쪽으로 많이 이뤄놓은 게 없으니까 문과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진로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가 뭔가 자소서 쓰기도 편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과로는 내가 그동안 해놓은 것도 없고 이과 애들하고 이게 자기 진로로도 그렇고 불리한 점이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이게 이 합격선이 더 낮아질 것 같다고 엄마 나 어차피 문과다 문과로 들어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리도 갑자기 화학 끝나면서 바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수업이랑 너무 아까워. 네, 너무 아까워요. 네. 너무 아까워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수학학원에서도 너 왜 영재고 준비 안 하니? 라고 얘기할 정도로 수학은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전 물리가 아니 과학이 안 돼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런 정도. 근데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러면은 화학은 했고. 네. 아니에요. 뭐 그렇게만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중학교가 아예 선행이 안 돼 있는데 화학 중학교 과학이 안 열려서 선생님 화학을 해봐 했는데 너무 재미있게 너무 쉽고 재밌다고 화학이 이렇게 재밌는 거인지 몰랐다고 그래서 훅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물리도 이어서 해봐라고 해서 국가에서 고민을 하고 준비했던 거거든요.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이제 나중에 턴이 안 돼요. 문과에서 이과로 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고 나면 끝이죠. 네. 그래서 턴은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내가 문과라고 생각하고 문과대로 갔는데 나중에 이과가 하고 싶다. 그럼 안 되는 게 너무 많을 거거든요. 아 그래서 안 되는 네. 거예요? 다시 전향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 문제고 일단 지금 중3 때 준비해놔야 되는 거지. 네. 네. 그것 때문에. 저희 조카가 중3 이제 고1 올라갔거든요. 근데 전교권을 했는데 아이가 하는 얘기가 무조건 문과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과라고 생각했는데 왜 문과로 굳이 문과를 갈 거야? 이랬더니 과학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전교권이니까 메타인지가 되게 좋은 나이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니까 고등산행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고등과를 몇 등 정도 할 거를 예상하는데 문과를 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외대부 같은 경우는 많이 돼 있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선택이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저희 조카도 지금은 그렇게 할 얘기하는 수는 있는데 이제 나중에 뭐 선택을 못 네, 하더라고요. 전교권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수학이 많이 안 돼 있고 그러면 그냥 문과 가시라고 하겠는데 지금 많이 돼 있는 상태니까 조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시고 나중에 문과로 턴해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중1 올라가니 이제 중등 심학까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물원 하원하고 통합과학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텀을 두고 하는 게 더 좋을 거야? 아니면 지금까지 이제 대치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과학을 했거든요. 어디에 있는 거야? 플라스마 있어요. 박대현 선생님한테 했는데 그렇게 해서 1년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제 좋아하고 이제 한
이렇게 좀 성실한 편이어서 집중해서 하는 편이었는데 근데 지금 수학을 더 이렇게 좀 더 하고 이제 수학은 어디까지? 지금 수학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면 이제 우런하고 하원하고 이제 계속 이어서 가야 하잖아요. 중간에 끊기는 것보다는. 근데 이걸 조금 더 쉬었다가 시작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러니까 수학이 고정도 돼 있으면 물리를 하든 화학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만큼 그 계획대로 되지 않죠. 네, 생각만큼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물리든 화학이든 시작할 수 있는 거는 하시고, 왜냐하면 바로 또 개강이 안 되게 되는 텀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좀 염두하셔서 그냥 만약에 이과 갈 거면 저는 순서가 수학, 과학 다음에 국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과 가실 거라면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그냥 일주일에 하루는 3시간씩 과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일단은 맞아요. 이론적으로 선생님 제가 이미지도 기억이 나요. 강민식이요? 글을 절대 안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오려고 하시면 선생님 지금 옮기기는 좀 그렇죠? 지금 옮겨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지금 옮길까요? 네. 여기 뒤에 의자는 제가 나중에 치울게요.